오늘 함께 볼 종목들은 대한전선, 한국카본, CJCGV와 덴티움, 나노신 소재와 같은 종목들이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최고의 군단 소개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첫 번째 볼 소식은 대한전선입니다.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죠.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런데 오늘은 대한전선이 풍력발전 인프라 구축 이슈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세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전선 종목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자, 세 분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정부의 해상풍력 육성이 가시화될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대한전선의 수혜가 될지 세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님.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일단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겠고요. 네, 저희가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춰본다고 하면은 좀 많이 비싼 구간. 왜냐하면 실적 같은 경우 환산해봐도 1분기가 이제 흑자 전환했고 이 부분이 연간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한 28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뭐 1조, 2조 원대 이 이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과 대입해서 종목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다만 이게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부터 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 심리적인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R200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풍력이라든지 뭐 태양광 이 부분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는데, 제가 세모를 드린 이유 자체는 이와 관련해서 종목은 움직일 수 있으나 뭐 그러한 부분으로 모멘텀을 추가로 보고 이 종목이 뭐 상승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세모를 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이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도 하고 네네. 제 기억으로 2008년, 9년에 네네. 사업 부분을 굉장히 다각화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수혜를 받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은 어떤 테마성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으로 대한전선의 주가를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김민수 대표, 조선일 대표께서는 대한전선의 주가가 바람 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또 다른 시각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비쌉니다. 그거는 이성웅 이사님 의견에 맞는데 차라리 신재생에너지 쫓아갈 바에야 이쪽이 낫다라는 쪽인데, 왜냐하면 뭐 대한전선은 예전에 호반건설? 호반산업? 맞습니다. 네. 호반건설. 예, 여기서 인수를 해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구리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가 이제 좀 주춤하는데 요즘에 또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되고 다들 유럽에서도 난리, 미국도 태양광, 일본도 설치한다고 그러죠. 건물에, 신축 건물에 다 패널 설치가 의무화, 도쿄는 그렇더라고요. 안 가봤는데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도쿄를 안 가보셨구나. 최근에. 네. 예, recently. 예, 그래서 recently. 이런 상황으로 나왔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 살까, 풍력 살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끌어낸 거를 모아야 되겠죠. ESS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전력 관련된 쪽에서 이어가려면 송배전 관련된 전선이 필요할 거고, 거기다가 또 그 전압을 연결하는 변압기가 필요할 거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또 어떤 신재생 에너지가 되든 간에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그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가져가시되, 하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다 보니까 지난 3분기, 1분기 때는 다들 이게 수익성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거를 뛰어넘고 오히려 P보다 Q가 더 확대됐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는 서서히 가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테마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싼 종목들을 사느냐, 그러니까 즉 대한전선을 사느냐 가온전선을 사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고요. 또 요즘 보면은 변압기 쪽도 미국의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또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면 또 효성중공업 이런 쪽도 그쪽의 강자들이죠. 이런 쪽의 변화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뭐 또 그냥 얘기 드리면 또 최근에 보니까 좀 작은 종목인데 한때 대북 송전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갑자기 확 늘어서 공부 중입니다. 이렇게 수주 잔고가 확 늘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전기 전력 설비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에너지와 함께 전력이 상당히 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를 또 공부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혹은 원전 관련 주식을 사면서 테마주에 편승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전선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 관련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김민수 대표의 논리의 확장을 들어봤습니다. 관련 주식으로 오늘 하고 있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가온전선,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선일 대표님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이사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전 테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혼자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나 독일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초반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OCI가 2011년도까지 올라갈 때 거의 1000배 가까이 갔는데 이건 테마가 아니었죠.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이제 에너지를 태양광에 맞췄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원전 관련 SMR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SMR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SMR 기업이 여러분 심볼로 SMR 치면 벌써 나옵니다. 상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5월 3일 날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를 10가지 과제를 할 때 세 번째 이슈가 이제 SMR 관련 이슈였는데 그날 희한하게도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기업이 스프링 밸리 에퀴지션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회사가 원래 이제 SPC죠. SPC가 이 SMR 기업을 인수를 해서 뉴클리어 파워인데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10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류가 형성을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객관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신냉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일 때는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쪽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에너지 기후 쪽에서 탈퇴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같이 우산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SMR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27년까지 50개 SMR 중에 중국이 지금 15개 그리고 러시아가 10개 총 25개 이상 절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을 미국을 비롯한 SMR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선이 많이 들어가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뭐 대장이 CS 윈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만 풍력뿐만이 아니고 대생에너지, 전기차 그리고 모든 에너지에는 전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고압 전선인 50kW 이상 들어가는 이 초고압 전선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는 LS하고 이 기업 두 개의 기업인데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제 목표가 한 4,000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한 10년 이상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전선이요? 10년을 보는 주식이다. 지금의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대한전선을 비롯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을 봤고요. 이성우 이사께서 세모의 의견을 주신 것은 지금의 시가총액으로 이 기업을 얘기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충분하다랄까요? 테마성이다. 네, 뭐 그런 시각으로 일단 접근을 했고 산업의 빅사이클은 좋습니다. 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발전, 그다음에 원전의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빅사이클에 대한 의견은 괜찮은데 이게 저희가 태양광 풍력 특히 바뀐 게 없거든요.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게 없는데 데이터가 예전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포인트 자체는 미국이 의도한 건 이제
특히 태양광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제 중국의 사이클을 좀 배제를 하고 조금 떨어뜨려 놓고 우리나라를 그 뭐 사이드에 넣겠다 이러한 의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태양광 시장 자체가 그 프리미엄이 나는 부분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폴리실리콘 뭐 이렇게 크게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중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대체를 일부 하는 부분인데 큰 그게 없습니다. 메리트가. 네. 그리고 이미 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데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뭐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미국의 태양광 기업을 찾아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 자체, 그러니까 이 사업 안에서 뭐 일부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뭐 모듈 이렇게 마진이 크게 나지 않는 게 중국이랑 우리나라 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주가 좋습니다. 다만 명확히 알아둬야 될 거는 크게 바뀐 게 없고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를 한 번 더 감안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신재생에너지 저희 대한전선을 필두로 살펴봤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시각은 좀 다소 엇갈린 측면이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이성웅 이사는 바뀐 게 없다. 그야말로 테마주다. 조선일 대표는 아니다. 충분히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투자 의견의 확장으로 김민수 대표께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할 거면 전선주가 좋겠다. 대한전선과 가온전선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한국카본입니다. 조선 기자재주들이 좋죠. 그중에서도 LNG는 그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LNG 수주의 낙후 효과를 볼까요?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오늘의 주가는 1.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성웅 이사와 그리고 김민수 대표, 조선일 대표 모두 한국카본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한국카본인데요. 이름도 잘 지었네요. 카본 하니까 뭐 탄소로 뭔가 하는 회사. 예, 이거를 탄소 소재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본행제, 뭐 동성화인텍과 비슷하게 이쪽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좋은데 이거 뭐 모르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되는 게 동성화인텍과의 차이가 여기서 조금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카본 소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LX 쪽이었나요? 이쪽에서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특히 한국카본이 강점이 카본 소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탄소 소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항공, 또 방산, 그리고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동차 경량화 소재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UAM 관련주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UAM이요? 예, 기체 소재 쪽으로도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 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내용 보다 보니까 그게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그렇게도 연결되게 되면 또 다른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있고요. 뭐 조선 그쪽은 그냥 그런 쪽이고 거기다 이제 조선 관련된 쪽만 보게 되면은 아마 조선사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패턴을 보여주는데 조선 쪽엔 그래도 기자재 쪽은 조선사가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뻔하죠.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기자재 쪽은 훨씬 더 낫다.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키게 되면 기자재 쪽을 보는 게 맞는데 또 요즘 기자재 쪽에서는 특화된 기자재가 낫다라는 쪽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정유, 뭐 가스 이런 쪽에도 다 관이 연결되겠죠. 요즘 관의 진심입니다, 저는. 네, 관 쪽에 피팅 밸브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이것도 또 보통 이제 플랜트 단지 보게 되면 관과 이게 이음새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쪽도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피팅 밸브 업체 보자. 성광밴드, 그리고 뭐 태광 이런 회사가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민수 대표께서 계속 이제 투자 의견을 확장을 해서 주시는데 앞서서도 전선주,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에 반드시 인프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좋으니까 여기에도 반드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피팅 밸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가져가자. 확실한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죠? 잘 들었습니다. 전부터 피팅 관련해서는 강조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피팅도 중요하죠. 몸매 관리.
그만하겠습니다. 예. 몸매 관리 중요하죠. 네. 이성 기자님. 네, 그 조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환경이 조금 변한 게 뭐 이게 저가 수주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가격의 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첫 번째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환경상에서 뭐 가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유럽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의 시장 변화인데 이게 미국과 유럽과는 당장 그 파이프로 자체로 이 지도의 특성상 그러니까 영토의 특성상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LNG 발주가 이제 늘어나는 단계고 그렇죠. 이 발주 자체가 늘어나는 단계에서 이제 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기자재 업체 중에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올을 그 말씀드리게 됐고요. 예. 이게 지금 사이클 환경상 LNG선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 남은 3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호황 안에서 아마 뭐 좋아지는 뭐 우리나라 조선업체,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이런 업체들이 뭐 주가가 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오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그러면 모든 미래를 멀리 내다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 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면 LNG의 환경 자체는 이제 줄어드는 요인에 있거든요. 아까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의 에너지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가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년의 환경 안에서는 우리나라 LNG선, 그다음에 LNG선과 관련된 기자재, 이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그렇군요. 점에서 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선 기자재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성웅 이사께서 산업의 성장 측면을 동의한다. 네네. 앞으로 한국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1, 2년 보는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주가는 선행해서 뭐 올해가 뭐 피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요인이 있는데 이거를 예단하기보다는 저희가 가깝게는 뭐 현재 국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현재 국면에서 주가를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확장할 수 있는 주가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국화본을 필두로 한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CJCGV를 좀 보려고 해요. 사실 영화관을 지난달에 1,500만 명이 찾으셨다고 해요. 국민 5분 중에 1분은 영화관에서 극장을 봤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CJCGV가 주말 사이에 4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불확실한 영업 상황이다. 재무부담이 여전하다라면서 목표가를 낮추는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3%가 내린 26,800원을 기록하고 있는 CJCGV. 자, 먼저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리오프닝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셨을 텐데 어떨까요? 김민수 대표께서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X를 주셨습니다. 이성웅 이사와 조선일 대표 O를 주셨는데 투자 의견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CGV가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영화는 좋습니다. 네, 어제도 갔었는데요. 그래요? 네. 뭐 보셨어요? 포켓몬. 정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자상하세요. 아닙니다. 티켓만 끊어주고 밖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팝콘 세트까지 하니까 25,000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야, 네, 진짜 자상하시다. 저는 주식 보고, 아이들은 보고, 뭐 또 보니까 한정판 뭐 카드를 준다고, 와, 거기 다 매진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어제 보니까 또 그 공룡 주라기 월드 이거 개봉했죠. 다 매진이던데요. 그래서 역시나. 저도요 극장을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범죄의 도시인가요? 전쟁인가요? 범죄 도시. 네, 그거 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 모든 분들이 팝콘을 들고 들어가셔서 팝콘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팝콘 들고 있든 들고 있지 않든 간에 다 그냥 마스크 벗고 보시더라고요. 만석이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와 이제 완전히 달라졌구나. 저는 어제 또 신기한 게 팝콘 튀기는 그 알바생의 지친 흔들리는 눈빛. 와 정신 없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관이 구조 조정을 확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가 비용을 통제해서 이제 뭔가 꿀을 떨어나겠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는
앞에 영화관마다 이렇게 티켓 체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던데요? 필요 없죠 이제. 예, 필요 없이 그냥 다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기계로 종이로 하니까요. 예, 종이로 나오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인건비를 많이 깎았구나. 그러면 생각보다 실적이 구조조정 효과로 그렇죠.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비용을 떨궜으니까. 근데 왜 CJ CGV를 그렇게 썩 안 좋게 보는 이유는 해외 진출한 게 아직 좀 성과가 덜 났다. 라는 쪽에서 터키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직 다 적자세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지금 보니까 4천억 중에서 1,600억 채무 털고 2,400억 운영자금 쓰는데 해외 쪽까지 다 계산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약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컨텐트리 중앙이 낫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컨텐트리 중앙은 그 제작사죠. 네. 범죄의 도시. 네. 만든 회사. 실제로 그 흥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영화 보니까 야 이게 왜 흥행하는지 알겠던데. 자, 좋습니다. CJ CGV. 와, 지금 저희 슈퍼파월님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래요. 예. CJ CGV에서 실제로 터키가 발목 잡죠. 그리고 팝콘도 먹는 건 맞는데 먹을 때 빼고는 보통 조심조심 하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 알찬 댓글도 저희가 환영합니다. 근데 이성우 이사님과 조선일 대표께서는 매매 전략 5를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엇갈리는 건지 참 궁금한데 조선일 대표님? 저는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좁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CJ뿐만이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엔터 쪽은 괜찮았었는데 이제 영화 쪽은 안 좋아서 한 1년 사이에 대표들이나 많이 바뀌셨죠. 책임지셨던 분들이 너무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 4천억 정도 시비를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채무를 털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터키가 이전에도 이제 좀 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또 330억 규모의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만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뭐 우리 앵커님도 뭐 범죄의 도시 2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뭐 닥터 스트레인지 2나 지금 나와 있는 영화들이 상당히 이제 흥행을 지금 몰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와 그다음에 감독에게 상을 안겨줬던 칸의 기대작 브로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 이제 여름에 바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은 흥미몰이를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과 그리고 앞으로도 적자가 좀 해소 안 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면서 조금 목표 가격을 낮췄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보고요. 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영화나 흥행 쪽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작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하반기 때는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때는 실적이 더 좋고 앞으로도 영업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CJ CGV가 전환사채 발행하는 것을 두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개미들의 개미골 등골 브레이크를 지금 하고 있다. 계속 돈 빌리고 있다. 그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많은 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성우 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4천억 원의 전환사채 같은 경우 뭐 다양하게 자금 조달 방법이 있겠죠. 증자를 하거나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3자 배정을 하거나 뭐 차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그래도 뭐 조달 요건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 저희가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이런 산업들 CJ CGV, 그다음에 저가 항공, 여행 이런 단들은 미리 증자를 했냐 안 했냐, 자금 조달을 했냐 이 부분을 같이 대입해서 주가를 보시면 조금 매매 더 괜찮으실 거라고 보이고요. 뭐 할 수밖에 없었던 단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거는 이 4천억 원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5%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를 해석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산업의 환경이긴 하다 보니 저는 5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리오프닝 단계, 그다음에 가지 않았던 이제 관객들이 영화관에 갈 수 있는 환경, 뭐 이렇다 보니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여기에서 기존의 호황처럼 빅사이클로 간다 이거는
아니고 힘들다. 예, 그 나빠진 환경에서 정상 회복 단계 구간의 주가는 뭐 언제나 아주 뭐 심플하게 먼저 반응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이 희석된 분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열려 있는 구간이다 보니 결론적으로 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CJCGV가 얼마 전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광고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화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그 광고 부분을 조금 매출이 늘어나면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하반기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 기업들 다 매출이 좋죠.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지났고 앞으로 영화를 많이 볼 거고 또 이런 영화 산업의 흥행과 더불어서 CJCGV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가 이성웅 이사님과 조선일 대표의 의견이었고 그럴 거면 중앙 컨텐츠리와 같은 제작회사,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자라는 것이 김윤수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게다가 메가박스. 예. 메가박스요? 메가박스를 더 이런 건 안 되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할인을 할인 받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래서 메가박스가 상장상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자, CJCGV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자, 오늘 덴티움을 비롯한 임플란트 주식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죠.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소식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수출 모멘텀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주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흐름도 좋지만 저희는 덴티움을 필두로 살펴보고 세 분께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임플란트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세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와 김민수 대표, 조선일 대표 모두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성웅 이사님께 들어볼까요? 네. 임플란트 쪽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는 부분이 월 말에 이제 그 월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월 중간에도 저희가 그 특정 코드,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된 코드를 입력하면 중간 데이터까지는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월별 데이터가 나왔고 중국향의 그 증가가 저번 달 대비해서 20% 증가하는 데이터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봉쇄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선전한 데이터를 보이면서 중국과 관련된 그 사업이 있는 덴티움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실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덴티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위로 더 열린 단계다 보니 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좋은데요. 예. 타이밍은 지금보다 2분기 실적 나올 때 한번 좀 보자라는 쪽으로 살짝 좀 비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앞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달 임플란트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 높구나. 어떻게 스트라우만인가요? 이게 글로벌 1위죠. 스타우만? 독일어는 패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회사가 글로벌 1위인데 최근에 나오는 영역 보니까 그 시장 점유율이 국내 업체들이 조금 더 선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의 임플란트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도 그러죠.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 진출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얼만큼 받았겠느냐.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인이 한 25개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법인 70개 중에서 25개면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쪽에서 이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2분기 생각보다 좀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주가에 작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좀 위축 요인들이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때를 한번 타이밍으로 임플란트 쪽 관심 있으시면 그때를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 한 203억, 뭐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 기조로 나가게 되면 올해 7, 800억 영업이익 나올 거에 대비하게 되면 시총 8천억대 좀 후반대 비싸지 않습니다. 네. 비싸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는데 타이밍은 좀 더 미세하게 저희가 광장에서는 증권광장에서는 이런 거 잘 체크해드리죠.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임플란트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제 치과 비용인 것 같은데 다 동감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단기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장기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금이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사이에 한 10% 이상 올랐죠, 금값이. 근데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는데 원래 이제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게 티타늄인데 티타늄 가격이 별로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그래서 원자재 상승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리포터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5조 3천억 정도 시장 규모였는데 2026년도에는 9조 7천억으로 한 성장률이 한 7.9%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를 보니까 임플란트가 86% 정도 되고 장비가 11% 되는데 당연히 임플란트 매출이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에 맞춰서 포커스를 가는데 원가 상승률, 그러니까 원자재가 이제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단기보다는 중장기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 같은 거, 그러니까 조금 매출이 금년에도 좋아진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성장률이 한 4, 5년 이상 계속 상승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침체와 연관해서 임플란트 치과를 안 가고 임플란트를 줄인다는 건 좀 이상. 집안마다 분위기가 좀 왜냐면 이게 이가 아프고 진짜 못 참아요. 불편하면 가야 되고 우리나라만 치더라면 또 임플란트 부분은 보험 혜택이 첫 번째는 되다 보니 이 저희가 투자에 연결할 때 그런 시각도 괜찮은데 조금 더 아이디어의 개방은 괜찮은데 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이 사이클 좋습니다. 다만 사이클은 좋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실적에 따라 그다음에 월별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 부침이 있을 거예요. 위로 좋고 그런 걸 열어놓고 지금 우르르 매수다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봐야 될 점은 분명히 주가 부침은 있는데 첫 번째로 월별 데이터 여부 따라서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기 실적의 여하에 따라서 주식은 현재 단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감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저희가 생각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우상향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디오와 같은 덴티스, 덴티움, 디오와 같은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의 1분기 실적들을 쫙 봤더니 오스템 임플란트와 또 덴티움이 이익이 1년 전 대비해 봤을 때 오스템 임플란트는 100% 그리고 덴티움은 91.7%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주식 안에서도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난 것 같고 이익이 확 늘어난 기업들 위주로 주가의 상승도 나왔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번에는 나노 신소재를 좀 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부진한 가운데 이 종목은 돋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자들에서도 미리 살펴봤었죠.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낸 바 있는데 나노 신소재의 주가의 상승 탄력, 현재 5% 가까이 오르면서 96,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세 분의 의견 들어봤더니 역시 의견 일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나노신소재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부터 미리 계속 강조를 해오셨던 만큼 요즘의 주가 상승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 실적이 제일 궁금하고요.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2차 전지의 그러니까 하이니켈에서 가는 응급제 쪽은 거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로 되고 거기다가 감싸는 이 CNT 도전제 이쪽은 상당히 거의 활성화가 돼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른 실적의 변화나 성장을 지금 약간 땡겨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CNT 도전제는 가는 길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오늘부로 보니까 시총이 1조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1조 밑으로 만약에 또 흔들릴 또 차익 매물 나온다. 그럼 여전히 모아가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앞서 2025년 실적 추정치 궁금하다라고 한 것은 전기차 붐업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CNT 도전제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인데 주가가 지금 99,300원 기록하면서 5% 넘게 그야말로 신기록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를 넘어섰고요. 자,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쯤 이제 팔고 가야 하나?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도 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 만큼 그런 구간이 왔을 텐데 이성웅 이사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저번 방송에 요 멤버 그대로 출연해서 나누신 소재를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이거를 풀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가 한 10만 원에서 10만 7천 원 레인지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회사의 환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부각이 되는 거는 이 음극재 부분 같은 경우가 음극재만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확장돼서 나가는 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양극재, 음극재의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러한 소재 부분단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하기도 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지금 매도를 해서 챙긴다 이런 시각보다는 전방이 어차피 단계적으로 열려 있다 보니 뭐 미리 매도보다는 뭐 주가의 흐름 그다음에 산업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진짜 산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서 중간중간 주가에 부침이 나오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 보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적어도 제가 아는 아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각에서 나누신 소재, 주가에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조선일 대표께서는 그럼 혹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길게 봤을 때 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보실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10만 원이라고 써드렸는데 10만 원 갔어요. 네, 갔는데 뭐 글쎄요. 이게 제가 뭐 쪽집게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게 두 분 사실은 이제 나누신 소재에서는 저보다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저는 두 분 의견에 그냥 이하동문하겠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꾸준히 올라서 시총 1조에 들어간다. 그러면 1조에 대한 진통? 이런 게 나온 경우는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이제 1조 때 벌을 했다면서 아마 또 내일 같은 경우 혹시나 리포트가 혹시 쫙 나온다. 그러면 조금 줄이십시오. 별 징후가 안 좋습니다. 그런 때는 또 관심이 또 단기적으로 폭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살짝 줄이셨다가 그렇다고 뭐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한 20-30% 줄이셨다가 다시 또 그 진통 때문에 좀 흔들려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살 기회겠죠. 이상입니다. 길게 봤을 때 한 얼마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산업의 성장 2025년에 전기차 붐업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24년도 영업이익 한 500억대, 2025년 때는 한 700억에서 800억대 정도까지 보게 되면 한 2조는 가야 되지 않을까로 보면서 주가도 그러면 20만 원?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나누신 소재가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AS해드렸는데 변한 건 없다. 세 분 모두 좋은 시각을 계속해서 견지해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